안녕하십니까. 한강리치부동산 대표 나성성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드리입니다. 오래간만에 뵙겠습니다. 네. 좀 생뚱맞죠. 네. 부동산 유튜브 찍은 지가 꽤 오래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동안 습동도 너무 많이 오르고, 그 다음에 이제 경기가 뭐 여러 가지 규제책으로 인해서 좀 보합세를 보일 거고, 그 다음에 우리 사러 오신 분도 이제 너무 사전에 공부를 많이 하고 오시고, 그렇지만 물건값이 그렇게 싸서 덥석덥석 집을 수 있는 물건이 없어서 서로 뭐 특별한 내용도 없고 해서 찍어드릴 게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원래 하던 거 동양철학적으로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오늘 11구역에 관한 이야기가 물론 이제 5월달인가 4월달인가 이 내용이 나왔었는데, 이게 이제 구청에서 아마 이게 거의 확정된 것 같죠? 네, 4월 9일 날인가요? 그때 총회가 있어서 네. 예, 그 안건에 대해서 이제 결정이 났나 봐요. 결정이 나고 이제 네. 구청에 가서 이제 이런 게 어느 정도 가부간에 대충 윤곽을 잡은 것 같아서요. 그 확정된 안을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흑석동에서 처음 오신 분을 향해서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구역 표시가 있죠. 자, 구역 표시가 보면 저희가 현재 여기 측석 7구역에 있어요. 아크로리바임 여기 7구역입니다. 2018년 11월에 준공이나 입주를 했고요. 그 다음에 같은 시기에 8구역이 있었어요. 동일한 시기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빨랐던 게 4구역 여기 있었죠. 5구역, 6구역 이게 거의 2011년, 12년 이때쯤 됐고요. 4, 5, 6이 됐고요. 그 다음에 해가든이 여기 있었죠. 해가든이 이제 원조격이고 4, 5, 6, 7, 8 이렇게 5구역이 됐고요. 지금 흑석 3구역은 한 몇 층 올라갔을까요? 한 5, 6층? 4, 5층, 예, 예, 5층 지금 이상 올라가. 공사 거의 이제 아파트는 거의 기초 작업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올라가게 하면 금방 올라갈 것 같아요. 3구역 이제 열심히 지금 짓고 있고요. 그 다음에 3구역, 9구역은 관리처분 인가 뒤에 여러 가지 이제 좀 문제가 있어서 조합 집행부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지금 이제 새로운 집행부 구성을 위한 이야기가 논의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했던 28층에서 26층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조합원들의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어서 이제 다시 그 부분이 정리될 것 같아요. 정리돼서 뭐 가는 데는 문제가 없을 거예요. 비료율이 118점? 네, 118%. 118.54%이기 때문에 네. 큰 문제가 없고요. 사업성은 좋게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없고. 그다음 최근에 좀 이야기가 많이 됐던 게 2구역이죠. 그죠, 그 공공 재개발건으로. 네. 최근에 저기 교회에서 뭐 한번 했었죠? 네. 뭐 했죠? 며칠 전에 했죠? 설명회 했고 요번에 또 5월 28일 날인가 또 한대요? 설명회에 네. 이제 주민 거기 조합원 모아놓고 그 설명회 한다고 또 다시 이게 보시면 2구역이 400%로 이렇게 400%로 해서 이렇게 간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600%까지 올린다고 해요. 그리고 아마 400%일 때 38층인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49층까지인가 올린다고 지금 이 잠정적으로 이야기 나온 거예요. 확정된 건 아니고요. 어쨌든 그런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어서 2구역도 좀 이제 빨리 갈 것 같고요. 지금 11구역이 지금 일몰제에 걸려가지고 2년 연장을 했는데 조합 잘 진행되고 있나요? 거기는 아직은 좀 조용하더라고요. 다른 좀 얘기 나오지 않고. 주민들이 좀 조합원님들이 나서서 좀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 구역은 큰 건물들이 있어서 상가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여긴 더 개발을 안 하려고 하신 분들이 있어서 상가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진행되고 있는데 11구역은 상가도 있긴 하지만 워낙 단독주택이 낡았기 때문에 빨리 추진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자, 오늘의 테마, 자, 흑석 15구역입니다. 여기를 중점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흑석 11구역 사업시 인가 났죠? 예, 인가가 났죠. 인가가 났고 지금 이제 감정평가 했나요? 아니요, 관정평가 이제 업체는 정해졌고요. 네. 이제 정해졌어요? 네, 정해졌는데 뭐 계약서는 아직 안 쓴 상태이고 다음 이제 6월 초나 이쯤 돼서 네. 감정을 시작을 할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조만간 감정평가가 하고 감정평가 나오고 조합원들 분양 신청 받고 그 다음에 이제 관리처분 하고 이제 이주를 하겠죠. 네. 어쨌든 이렇게 되겠습니다. 한번 그림 스톱 시켜놓고 각 구역별 자료를 한번 보세요. 이렇게 블로그에도 올려놨는데 글씨가 너무 작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스톱을 시켜놓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참조 삼아서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11구역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구역이 이거를 이제 계획 변경을 한 이유가 뭐죠? 크게 이야기하는 게 있나요? 우선은 거기에 있는 종교 시설이 하나 절이 있더라고요. 네. 그 부분을 이제
그분들이 이주해서 청산하시는 걸로 정해졌는 것 같아요. 그죠? 자, 이제 제가 보니까 11구역에 뒤쪽에 보면 천불사라는 절이 있어요. 여기 천불사는 이제 그림은 없네. 다시 한번 볼까요? 뒤로 가서. 아, 여기도 없네. 그 꼭지로. 예, 이게 예, 이거거든요. 종이 이렇게 돼 있는 자, 여기 보시면 자, 정교 3 있죠. 자, 502.3. 이게 이제 기존에 그 천불사가 차지하고 있는 면적인데 대충 한 몇 평이나 되나요? 한 100, 한 5, 60평 되나요? 이 정도 돼 있는데 요 부분이 여기 이 정교 3 이 부지가 있었어요. 도로가 보이죠? 자, 이 도로가 있죠? 그래서 이 정교 시설을 존치시키다 보니까 이 정교 시설을 새로 짓고 하다 보니까 이 도로가 이렇게 있었어요. 이 도로가 난 부분이 있었는데, 자, 이걸 협의해서 이 정교 3에 놓여 있기로 했던 천불사가 이거를 현금 청산하기로 했대요. 합의를. 그래서 현금 청산해버리면은 요 부분이 면적이 늘어나죠. 요 부분이 이제 땅이 없어요. 땅이 그만큼 늘어나잖아요. 그리고 요 부분 도로로 뺐던 부분들이 이제 어떻게 돼요? 요런 부분을 공원으로 집어넣고 또 일부 좀 이 주택단지에도 일부 늘어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총 8개. 그래서 조합원 일반 주택에 7개, 그 다음에 임대주택이 하나 더 늘어나서 8개를 더 건물을 더 짓게 됐다라는 게 이제 이 사업의 변경안의 가장 큰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럼 이제 구체적인 내용은 여기서 얼마가 되고 그건 숫자상에 불과한 거고, 여기 보면은 이제 표시가 되어 있죠. 변경안에. 예, 기본적으로는 그렇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자, 하나씩 보면 자, 11구역의 사업 절차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현재 이 단계에 왔는데 이제 곧 조만간에 관리처분 인가를 받고, 아니 관리처분 인가한다. 감정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평형 신청 받고 해서 관리처분을 실시할 것 같아요. 자, 순조롭게 잘 돼가고 있고요. 자, 이번에 변경 내 주요 내용을 보면은 전체 면적은 뭐 늘어나는 게 별로 없어요. 15해배니까 큰 차이는 없어요. 네, 큰 차이가 없는데 이제 변경 보면은 여기에 보면은 자, 사업시행과 조건에 도로 선형 변경 및 노선 축소가 있는데 그 문제가 뭐냐면 자, 여기 보면 종교시설 첨불사 협의 결과 현금 청산 반영에 따른 종교시설 폐지하고 그에 따른 도로 이런 부분을 줄이고 공원으로 만들겠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종교시설을 이런 부분을 좀 줄이는 비용을 줄이고 학교 구구역에 보면 고등학교가 있죠.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 260억 정도를 아마 부담할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있고 지금 구구역에 고등학교가 들어오지만 각 흑석동에 각 재개발구역에서 어차피 고등학교는 공동의 문제이기 때문에 각각 구역에서 일정 부분씩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기존의 구역도 다 이제 부담을 했고요. 고등학교 진행사 혹시 아십니까? 아직은 몰라요, 저는. 이건 비밀인데요. 알려주세요. 요거 보신 분, 들으신 분만 아세요. 그동안에 이제 우리 흑석 고등학교 유치를 위해서 여러모로 예를 썼죠. 그런데 이제 많이 좌절됐었죠. 뭐 대신고가 오니 뭐 배문고인가요? 배문고가 오니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관악에 있는 고등학교가 오니 그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아직 확정적이지는 않는데 지금 그 이수진 국회의원 그 단톡방에 보면 이 고등학교에 관해서 좀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것 같다. 아직은 뭐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수진 국회의원께서 조만간 더 가열차게 투쟁을 하셔가지고 우리 흑석동 주민들의 그 염원인 고등학교를 반드시 유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어쨌든 그런 문제가 있다라는 거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자, 그러면 또 건너가 보겠습니다. 자, 이게 보면 존치가 뭔지 모르겠어요? 이거 뭔지 아세요? 아니요, 저는 모르겠어요. 이게 뭘까?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이렇게 면적이 좀 늘어난 거다라고 하는 건데, 자, 보시면, 자, 이걸 볼게요. 자, 여기 보면, 정치 부분이 여기 이렇게 녹색 지역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검은 부분은. 자, 여기 보면은, 자, 그림을 먼저 보면, 자, 이게 있던 그 종교시설이요. 이게 종교시설이거든요. 요것이, 이 종교시설이 없어지면서 도로 부분을 폐쇄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로 부분을 폐쇄하는 건데, 여기 보시면 기반시설에서 자
합계는 15배로 늘어났지만 기반 시설에서는 67이 감소됐어요. 67 해배가. 그러니까 도로가 없어졌죠. 왜냐하면 여기 도로 부분이 이렇게 컸잖아요. 이 부분이 거의 200 얼마죠? 한 100평 정도 되는 100평 이상 되는 여가 줄어들었어요. 이게 첨불사가 이제 없어짐으로 인해서 이거를 도로 부분을 굳이 남겨놓을 필요가 없죠. 그러면 흑석 11구역 조합원들은 당연히 좋겠죠. 그렇죠. 이게 면적이 늘어나니까. 그 세대 늘어나는. 그래서 요거 줄어든 만큼 공원을 더 늘리고 주택을 더 늘리겠다라고 택지를 더 늘리겠다고 한 거거든요. 그래서 택지는 82.4 이렇게 늘어났어요. 그런데 어찌됐든 이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해서 이런 부분이 내용을 반영해서 그러면 어떻게 늘릴 거냐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 공원은 넘어갈게요. 공원은 어차피 이제 동작구청이랑 이런 공원녹지과에서 여러 가지 서로 합의를 해서 갈 거니까 이거는 넘어갈게요. 어차피 이제 기존의 정규 시설, 문화 시설도 좀 줄이고 그 비용을 좀 고등학교 설치 비용으로 내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주된 내용입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가 관심 있는 거 뭐죠? 우선 세대가 느는 거. 세대가 느는데 네. 어디 있느냐? 그게 중요할 그렇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 보면 이제 신설 학교 조성을 위한 기부 체납 늘어난다는데 약 266억이에요. 근데 이만큼 늘어났다는 게 아니고 기존에도 부담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 정도 부담할 거다. 설치 고등학교 착공 비용이 더 크더라고요. 건축비가 240억이에요. 그다음에 여기에 25억 7원, 25.7억은 이제 그 부분이고요. 부지 조성비. 그렇죠. 그러니까 신설되는 그 학교의 공사비가 크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여기 보면 재밌는 게 지금 명수대 한양인가요? 그거 뭐 네. 명수대 한양 맞죠? 네. 그쪽에 보면은 문화시설, 그다음에 경찰 뭐 파출소도 들어오고 그런 것 같은데 사회복지시설이 있는데 원래는 좀 크게 짓기로 했나 봐요. 근데 이런 부분이 좀 줄어드는 부분이 좀 있다. 많이 줄어든 거. 예, 좀 많이 줄어들죠. 네. 근데 흑석동 중심에 하면 되죠. 네. 그런 부분이 있다. 고등학교 느는 부분이 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제의 가장 핵심인 주택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자 8세대가 늘어났어요. 총 8세가 늘어났는데 한 세대는 임대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우리 그 일반 주택, 임대주택 가는 경우가 7개가 늘어나는 거죠. 7개를 한 이유를 아십니까? 행운의 숫자 아닌가요? 행운의 숫자? 아마 이게 조합에서 이게 변경을 하지 않고 간단하게 증가시킬 수 있는 세대수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이제 복잡하게 뭐 용적률도 많이 더 늘은 주택을 더 많이 짓다 보면 다시 처음부터 설계 다시 뽑고 뭐 하려면 이게 더 훨씬 그다음에 허가 다시 받고 하려면 그게 커지기 때문에 그 경미한 범위 내에서 변경하기 위해서 7개로 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올릴 됩니다. 수 있는 층에 제 생각이에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다음에 이게 이제 그 새로 받은 자료인데 그다지 깨끗하지가 않죠. 이렇게 좀 보입니까? 안 보이죠. 네. 그다음 여기도 보면 이게 보이지가 않아요. 이게 좀 명확하게 보이지 않죠. 그래서 제가 옛날 11구역 총회 책자 내용을 가지고 해봤습니다. 자, 보기 좋죠? 네. 자, 요거 여기 하늘에서 본 투시도인데, 자 보시면, 자 얘가 40평대예요. 40평대. 그리고 40평대 이상에 이렇게 돼 있고, 이거 아마 60개 될 거예요. 그리고 뭐 이렇게 쭉 돼 있고, 최고층이 몇 층인지 아세요? 16층이요. 16층. 네, 이렇게 되고 이런 식으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시고요. 자, 배치는 이렇게 하고, 그럼 구체적으로 어디에 어떤 평형이 늘어났느냐라고 보이겠습니다. 자, 이게 그 표입니다. 자, 이 표인데 저번에 총회했던 총회 책자인데 여기 보시면 평수를 좀 따져볼게요. 왜냐하면 저희한테 질의하신 분 중에 평형대를 물어보신 분도 좀 많이 있어요. 투자하신 분들 중에서 그런 부분을 가지고 한번 같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가장 큰 많이 한 질문이 뭐죠? 뭐 그냥 그 평수 받을 수 있냐? 그러니까 내가 이거 받을 투자해가지고 수 있는지. 40평을 받을 수 있냐, 40평대 받을 수 있냐, 30평대 받을 수 있냐. 최소 비용으로. 그러니까 이걸 물어보시면 많은데 그거는 모르죠. 그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어떤 정도 윤곽이 있지만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도 아파트 평형하는 기준은 원칙이 있어요. 그렇지만 조합원들은 대부분 조합 집행부에서 가급적이면 조합원들의 욕구를 수용하다 보니까 해준다. 특히 아크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뚜껑밖에 없는 집을 흔히 말하는 그 평가금이 얼마 되지도 않는 거를 34평을 줬어요. 이건 좀 어떻게 보면 조합 집행부에서 잘못한 거죠. 그렇지만 조합원들이 그렇게 원하니까 웬만하면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장담할 수는 없다. 그럼 구체적으로 한번 볼게요. 자, 먼저 대형 평형수를 보겠습니다. 대형 평형수가 이쪽에 있어요. 네. 자, 거기가 이쪽에 있는데
지금 여기 앞에 그 뭐가 있죠, 얘가? 저기 뮤지엄? 네, 조선 그 일보 뭐 일보 있잖아요. 뮤지엄. 우리 그 닥터 로빈 네. 그 옆에 여기 있고 교회가 여기 들어오네요. 교회가 여기 들어오게 했었죠. 그 다음에 40평대 이상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있어서 총 60개 맞죠? 네, 60개. 60개가 맞겠고요. 자, 여기 보면 114, 58, 150 두 개에서 60개가 되어 있습니다. 구조가 이렇게 더드난 69개? 아무튼 이렇게 99역이 69개죠. 자,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달라지는 부분이 예. 자, 여기 표시를 해놨습니다. 자, 여기 114동에 14층 이게 이 무슨 색이죠 이게? 주홍색? 네. 뭐라고 해야죠? 이 색깔을? 네, 그게 그거죠. 25 요즘 자, 25. 아니, 55. 색깔이 뭐냐? 주황색. 주황색. 살구색? 살구색. 이게 지금 25평형이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은 자, 여기 앞에 두 개, 하나 두 개가 지금 25평형이에요. 이게 지금 14층인데 몇 층으로? 15층으로 해서 15층으로 올렸어요. 그러니까 두 개가 늘어나. 그래서 두 개 늘어나고 그다음에 이 노란색은 34, 80타 타입이에요. 요것도 두 세대가 늘어났어요. 14층에서 15층으로 올렸어요. 그러니까 114동을 14층에서 15층으로 올리면서 25평 두 개와 그 다음에 34 두 개 각각 늘어나서 4세대가 늘어났습니다. 이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면 자 이쪽에 1104호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쪽으로 가면 여기 보면은 여기 가운데요. 자 11층에서 12층으로 늘어났는데 25평이에요. 자 하나 늘어났습니다. 하나. 그리고 이 꺾어진 부분 요 앞에 34평 두 개가 있는데 요거를 14층에서 15층으로 늘렸어요. 그러면 84 타입 34평이 두 개가 늘었어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늘었죠. 그리고 임대동은 앞에 있는데 여기에 10층짜리를 요 부분만 올리는 것 같아요. 11층으로 해서 한 세대가 증가를 합니다. 한 세대가. 그래서 이렇게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이 좋거든요, 저는. 근데 이게 지금 이게 몇 평짜리입니까, 이게? 노랑이니까 34평. 34평 맞나요? 자, 맞아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이쪽이 가장 좋아 보이거든요. 현재 이화 연립짜리죠. 이쪽이 아마 빛이가 좀 기울어졌으면 이쪽으로 이렇게 기울였으면 좋았을 텐데 한강 조망이 아주 잘 나올 수 있는 지역이거든요. 11구역에서. 그럼 보고 있는 게 어디 쪽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명수대 아파트, 명수대 한강애들 쪽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약간 각도를 이렇게 틀었으면 이게 반포 쪽을 바라보게 하면서 압구정동 쪽을 바라보게 했으면 그렇죠. 좋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또 이게 건물 구조가 안 치기가 힘든가 봐요. 어쨌든 조망만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11구역 조합에서 잘 알아서 하실 거고 어쨌든 현재 보면 34평 이렇게 여기 쭉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가 제가 봤을 때는 11구역의 황금 구역이 되지 않을까.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멀겠죠? 당연히 여기서 제일 좋은 거는 이제 이쪽이겠죠. 이쪽 여기서는 여기까지 비교적 가까운데 여기는 멀잖아요. 여기는 그 다음에 저 뒤쪽도 있는데 어쨌든 이런 타입이고 임대동이 여기에 있고요. 보면 임대동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기라 쪽에 전면부에 이렇게 배치되어 있고 조합원들은 이 뒤쪽에 있고 이렇게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공공시설하고 이게 도로가 이제 여기 있잖아요. 같이 딱 돌려가지고 다닐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쪽으로. 근데 이게 지금 고바이라서 이걸 좀 어떻게 잘 해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구조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되는데 개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개수를 보시면 자, 40평대 이상 여기 보면은 114니까 46평형이겠죠. 46평형이 58개, 그 다음에 152, 53평형이 될 텐데 이게 두 개에서 60개예요. 60개. 그 다음에 34평. 이게 걱정하신 분들이 이제 이유가 뭐냐면 조합원이 695명인가 돼요. 맞죠? 네. 그런데 이제 나는 34평을 받고 싶은데 34평 개수가 조합원 개수가 적으니까 혹시 못 받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거죠. 일반 분양분도 있어야 되니까. 그렇죠? 근데 34평이 보면은 이번에 새로 증설된 것까지 해서 547개예요. 그러면 조합원보다 적겠죠? 자, 조합원 대형 평형을 더한다 해도 몇 개예요? 그럼 600개. 607개. 607개죠. 맞죠? 네. 607개. 그러면은 695에 턱없이 부족하죠. 그러면은 계산기. 695명에서 하나씩만 판단해도 607개죠. 607 하면은 88개가
30평대 이하에서 받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권리가가 낮으신 분들은 30평대나 25평을 받겠죠. 근데 큰 거 갖고 계신 분도 두 개를 받으신 분도 어차피 하나는 25평이거든요. 무조건. 그러니까 전부 다 원한다고 해서 전부 34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40평대 이상과 30평대를 34평을 합쳐가지고 600개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600개. 그러면 나머지 한 80개 정도, 88개 정도는 30평대나 25평에서 받아야 되고, 또 일부 조합원님들은 또 25평을 신청하시겠죠. 왜냐하면 추가 분담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25평 신청하신 분도 계시기 때문에 금액으로 봤을 때 뭐 대충 한 3억대 이상이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도 되는데, 그건 모르겠어요. 그건 나중에 이제 조합에서 감정평가하고 나서 그 분양 신청을 받아보면 그 같은 평형대로 오면 이제 그 결과가 나오겠죠. 그때 윤곽이 나올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큰 거 신청해 보시고 안 되시면 2순위, 3순위로 그렇게 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 또 하실 말씀? 아, 질문요? 네. 그 금방 얘기 나왔기 때문에 그럼 일반 분양이 개수가 몇 개 나올지가 그 평형 신청을 대충 받아보고 뭐 사업비를 이런 거 계산해보고 정확하게 나오는 건가요? 그렇죠. 왜냐하면 자, 일반 분양가하고 조합 분양가 틀려요, 같아요. 달라요. 달라져. 그러면은 그 조합 입장에서는 일반 분양가가 높은 거를 많이 받아야만 수익성이 좋아져요. 근데 조합원들은 조합 분양가가 낮기 때문에 조합원한테 자격이 안 되는데도 조합원들한테 34평을 줘버리면 일반 분양 개수가 34평이 적어지면 그만큼 수익이 적어지겠죠. 25평은 더 싸니까. 그러면은 사업성이 전반적으로 안 좋기 때문에 조합원들한테는 가급적이면 주긴 주겠지만 또 규제를 안 주려고 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34평이 하나도 없어도 안 되잖아요, 지금. 그렇죠. 지금 34평 이상으로 조합원 개수가 다 조합원 준다고 하면은 일반 분양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25평이나 30평대가 나오겠죠, 일부가. 그래가지고는 수익성이 되냐라고 했을 때 문제가 보면은 25평대가 이렇게 많아요. 523개예요. 그러면 대부분 523개가 일반 분양으로 가면은 수익성이 그렇게 11구역이 생각보다 좋지 않을 수도 있어요. 물론 25평 가격을 올려버리면 되죠. 그럼 개수가 많이 나오니까 상관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나중에 조합에서 어떤 식으로 사업을 운영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조합 직분에서는 아마 이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할 것인지 아니면 수익이 좀 떨어지더라도 조합원들의 그 니즈, 그 필요에 맞게 조합원이 좀 요구에 응해줄 건지 그거는 향후에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나올지는. 근데 통상적으로 말해서는 30평대, 25평대가 일반 분양분이 골고루 섞여 있어야만 조합 사업 수익성이 더 좋다라고 보는 게 일반적인 거죠. 네. 근데 25평대 예컨대 34평을 100개 질 거를 25평을 지어서 150개 질 수 있다. 근데 가격을 돌려보면 25평으로 하는 게 더 낫다라고 하면 25평으로 추진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미 이건 확정이 됐기 때문에 그 대신 좀 이제 우리가 방심하기가 힘든 게 34평 이상이 조합원들한테 하나씩 줄 수가 없을 때 34평을 원하는 조합원이 있어도 주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라는 점은 우리에게 이제 투자하신 분들은 아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통상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또 뭐 다른 궁금한 사항 있나요? 아니요, 없습니다. 없어요? 네, 저는 없어요. 아니 손님들이 혹시 물어보죠. 맞다, 참. 손님들이 물어보는 게 있어요? 뭘 궁금해할까? 있어요? 아니, 아까 다 얘기가 다 나온 있어요? 것 같습니다. 오케이. 이제. 그러면 네. 이 정도 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결론적으로 말하면 크게 달라진 건 없어요. 크게 달라진 거 없고 다만 첨불사가 그러면 청산하는 게 좋을까요? 이게 지금 개수가 7개가 늘어난 8개가 늘어났잖아요. 임대주택 네, 물론 이제 건축법 받으니까. 조합원 입장에서는 좋은 거 아닐까요? 늘어났으니까 그만큼 그러면 수익이 좋아지는 거 첨불사는 빈손으로 나가요? 아, 돈을 받고 가지 현금으로. 현금 청산하고 나가잖아요. 네. 그러면 청산금을 줘야 되잖아요. 그렇지. 아파트 8개를 받아가지고 아파트 8개를 더 줘가지고 거기서 아파트 짓는 값을 빼고 수익금보다 더 첨불사가 많이 가져가면 사업성이 안 좋은 거고, 첨불사한테 현금 청산해 준 비용이 아파트를 지어가지고 거기서 비용 뺀 나머지 수익보다 적으면 조합원한테 좋은 거겠죠. 그러니까 그거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가 없어요. 이제 종교 시설하다 보니까 좀 그러면 왜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신 거예요? 아니 이제 공부를 해야 되니까 네. 이 재개발도 계속 전문가 되고 그렇죠. 싶잖아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 얘기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재개발은 좀 복잡해서 이 현금 청산을 어느 정도 해주냐에 따라서 그래서 감정평가가 무조건 높게 나오는 게 좋다 안 좋다? 아니 그거는 뭐 좋다 안 좋다 할 수가 없다고 하시죠. 그렇죠. 그런 거. 자, 감정가가 무조건 높게 나온다고 조합원들이 그걸 원하시는 분도 있어요. 이 구역에 조합원들 그때 오셨잖아요. 네. 오셔가지고 왜 감정평가가 분양가는 높은데 감정가는 왜 낮게 주냐 이렇게 했을 때 그게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특히 이제 감정평가가 높다고 해서 항상 좋은 건 아니다. 각 조합원 간의 비율만 잘 맞으면 돼요. 비율만. 그리고 그게 청산을 통해서 나중에 청산할 때 환급을 받을 때도 그게 적용되면 되는데 만약에 감정평가를 높게 하면은 누가 유리하다? 이제 그럼 청산하시는 분들이 그쵸. 유리한 거죠. 현금 청산함들이 많이 가지고 나가버리면 조합원들이 그 누가 부담해? 현금 청산해준 부분은 이제 조합원들이 부담하는 거예요. 나중에 나에게 청산하고 났을 때 남은 돈으로 또 우리가 갈라야 되는데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근데 뭐 그게 여러 적어진다는 얘기인 거죠. 어쨌든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냥 한 측면만 보고 좋다 나쁘다 이렇게 이해하는 부분은 좀 아직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잘 참고를 하시라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11구역이 첨불사 청산에 따른 여러 가지 신규 평형 아파트를 더 짓겠다라는 내용이 주된 내용이었어요. 전체 내용은. 그리고 이제 아울러서 11구역에 이제 투자하신 분들, 매수하신 분들도 있고 파신 분도 있겠지만 저희 손님들, 매수하신 손님들에게도 이제 제가 제일 좀 대답하기 곤란했던 게 이거예요. 평수를 정확하게 내가 몇 평대를 받으냐. 그거는 나중에 조합의 감정평가 나오고 그 다음에 조합 집행부의 방침이 뭐냐에 따라서 다를 수밖에 없다. 현재로 보면은 모든 조합원들이 30평대를 원했을 때 하나씩은 줄 수가 있는 상황은 아니고 물론 그 중에는 25평을 신청하신 분도 꽤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기의 복불복이긴 한데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11구역에 투자를 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11구역 이 종교시설 현금 청산에 따른 신규 아파트 8개 이제 정확히 말하면 조합원 일반 분양은 7개 증가된 부분에 관해서 내용을 좀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1구역 내용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